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가기에는 고작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심지어 이혼도 순탄하지 않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최문성이고 20대 중반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엔 둘 다 취준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은 계속 취업이 안 되었죠. 남친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도 거의 내고 그랬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자격지심만 생긴다며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는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고 제가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에게 종종 용돈을 쥐어주며 기죽지 마, 넌 반드시 될 사람이야 라고 응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놈을 만났나 싶은데요. 그때 당시엔 사랑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그 사람에게 쓰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참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론 사랑이 참 미련한 여자였죠. 남친은 원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저까지도 발벗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회사 인재상과 면접 기출문제를 분석해 예상 질문도 뽑아주었죠. 주말에는 모의 면접관이 되어 면접 연습도 해주고 면접날 입고 갈 양복이 없다며 풀 죽어 있는 그를 데려가 멀끔한 정장도 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청춘과 열정을 그 사람에게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는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 그토록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저는 제 일이 잘 풀렸을 때보다 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합격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취업시켜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 제 월급을 털어 그 회사의 주식까지 제법 샀을 정도였습니다. 참 미련했지만 후회 없이 제 모든 것을 다 몽땅 퍼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친은 그 회사에 다녔고 저희는 그 후로도 잘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만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렸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디에서 살고 등등 그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남친과 제가 만난 지도 5주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오래 만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만난 지 5년 정도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설레고 들뜬 감정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하기엔 이런 감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웨딩홀도 계약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천천히 하지만 행복함을 느끼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결혼을 준비해보니 이래저래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계약해둔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남친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까지 했으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남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당연히 함께하던 결혼 준비도 제가 전부 해야 했죠. 아직 계약을 덜 하거나 더 알아봐야 할 것들도 좀 있었는데 남친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런 건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했죠. 승진하자마자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쁜 건데 뭐가 미안해. 자기가 오히려 고생이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거 바쁘긴 해도 재밌어.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이제 승진도 했으니 앞으로 쭉쭉 나가야지.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바쁘게 일하는 남친이 안쓰럽더라고요. 남친은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바빴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 안쓰럽고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고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겠나요. 그렇게 고생하는 남친이 안쓰러웠고 이제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나서서 챙겨야 했죠. 그래서 몸이 축날까봐 비싼 영양제를 사서 챙겨 먹이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벌써부터 내조를 받는 기분이라며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 바로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워크숍을 가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딱 일주일 만에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기를 꽂아두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게 있어 소파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저희는 5년을 연애하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의 폰을 궁금해하거나 훔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남편의 폰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는 급하게 검색해 볼 게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잠금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 떡하니 켜져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 상대방 이름은 영업지원 2팀 조성아 대리였고 처음엔 직장 동료랑 업무 이야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창을 닫으려던 찰나 대화 내용 맨 마지막 줄에 얼핏 보이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자기야, 답이 없네. 씻으러 갔어? 자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자기라니요. 저는 채팅방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그건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네. 나도 그래. 오늘도 야근 핑계 대고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까? 근데 와이프가 눈치 안 채? 멍청해서 모르나? 영양제까지 챙겨줬다며. 그거 먹고 힘내서 나랑 놀자. 승진해서 바쁘다던 지난 한 달 매일 야근이라며 밤 11시에 들어와 쓰러져 자기 바쁘던 그 사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성아라는 여자와 연애질을 하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퇴근 후 술을 마시거나 모텔 대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워하며 챙겨준 보약과 영양제를 먹고 힘을 내서 간 곳이 고작 상간녀와 모텔이었다니 속이 울렁거려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리자 결혼식 전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결혼식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회사 전체 워크숍을 간다던 남편. 승진자들은 필참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라며 집을 나섰던 사람인데 채팅방에는 그 날짜에 두 사람이 가평의 한 펜션에서 찍은 다정한 커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와인을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낄낄거리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죠. 오빠, 내일 결혼식이네. 기분 묘하다. 신경 쓰지 마. 형식적인 건데 뭐. 내 사랑은 자기뿐인 거 알지? 내일 결혼하고 와서 또 연락할게. 그 여자와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겠죠. 게다가 그 조성아라는 여자도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말에 저희 친정에 갔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며 오후 3시까지는 꼭 회사에 가야 된대요. 저도 좀 황당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회사 일인데 가봐야지 얼른 가보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바쁜 일이면 주말에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 했더니 회사 일은 개뿔 그 여자와 만나 데이트를 즐긴 거더군요. 유부남 되니까 더 보고 싶네. 빨리 와. 그래. 쥐구석 답답했는데 덕분에 나올 핑계 생겼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폰을 들고 서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그는 제가 자기 폰을 들고 굳어있는 걸 보고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봐? 지금 할 말이 그거야? 제가 차갑게 노려보자 당황한 남편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뺏기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선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폰을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확 밀치기까지 하면서 핸드폰을 뺐더니 다짜고짜 거실 창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희 집은 7층이거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폰을 창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한 아래 화단으로 곤두박질 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미친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뜨악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쳤어?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아. 조성아 대리,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이제 내가 다 안다고. 무슨 바람이야. 그냥 친한 동료끼리 장난 좀 친 거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증거 없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하더라고요. 증거 없다고 이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뭐라고? 그는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었던 얼굴을 싹 지우고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증거 있어? 네가 뭘 봤는데. 그냥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따먹게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왜 몰아세워? 그리고 내 핸드폰은 왜 보는데? 너 그런 여자야? 네가 갑자기 몰아세우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 던진 거 아니야. 너 이거 의부증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고 폰을 뒤지긴. 야, 너 진짜 미쳤니? 의부증? 그년이랑 버젓이 바람피고 모텔 간 거 내가 다 봤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펜션 가서 쳐 놀았더만.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텔 가서 그년이랑 뒹굴었더만.
근데 그게 친한 동료랑 농담한 거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설 써?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냐고. 와,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핸드폰 개박살나서 이제 증거 없다 그건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는데 말문이 턱 막혔죠. 신혼 초부터 남편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알던 이현영 맞아? 나 너랑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는 뻔뻔하게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코를 고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5년이나 만났는데 저는 남편이 저 정도로 뻔뻔하고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서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뛰는데 저 인간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네가 폰을 던졌다고 내 기억까지 지워지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핸드폰 없어서 알람 못 들었다면서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허둥지둥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 뒤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질끈 대충 묶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데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남편은 폰이 박살났으니 그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와이프가 알았는데 내가 박박 우겼다. 적당히 입 맞추자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로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써주고 면접 연습을 시켜줘서 합격했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버젓이 바람이나 피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는 따로 보안팀이나 데스크가 없었기에 곧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어 영업지원 이 팀이 어디냐고 하자 2층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막 아침 업무가 시작된 사무실 풍경이 보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로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저를 의아하게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서 남편의 폰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역겨운 얼굴을요. 저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말했죠. 조성아 씨가 누구죠? 제 서늘한 목소리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조성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외모가 전혀 바람을 피거나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기막히더라고요. 그 직원은 조성아를 가리켰고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나 최문성 와이프인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제 말에 옆에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 저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영업지원 1팀 최문성 와이프라고요. 무슨 얘기 하러 왔는지 감 안 잡혀요? 나 다 알고 왔어. 어제 그 사람 핸드폰 받고 둘이서 불륜질 하는 거 다 알았거든.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랑 가평 펜션 간 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주말에 당신 만나러 나간 거, 둘이서 툭 하면 퇴근하고 술 먹고 모텔 간 거, 나 다 안다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적 없거든요? 미쳤나봐 진짜.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너나 내 남편이나 왜 이렇게 박박 우기니? 우기면 그만이야? 됐고 상간녀 소장이나 받아 이 더러운 년아. 주변에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게 더 커졌죠.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급하게 달려왔죠.
남편은 다른 팀이었는데 웅성거리는 걸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인간은 제 팔을 낚아채더라고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빨리!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끌려나가지 않을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도 다 경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네 둘이 아주 잘도 붙어 먹었더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회사 워크숍 핑계대면서 이 여자랑 펜션 가서 뒹굴고 왔잖아. 그래놓고 다음날 나랑 결혼을 해? 니들이 인간이냐? 이 발정나서 미친 것들아? 제 폭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남편과 조성아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당황한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따라오라고 팔을 더 거칠게 당겼고 저는 안 나간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쳐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뒤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의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죠. 악! 비명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바람 피운 주제에 본처를 밀쳐서 다치게까지 하다니 그 모습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죠.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아주 잘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외쳤죠. 어머, 어떡해. 다쳤나 봐. 119 불러, 빨리! 직원들은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성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으며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허리도 못 펴고 다른 분들의 부축을 받았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회사 앞에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죠. 저는 병원에 실려가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고 타박상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 조성아 대리도 유부녀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남편 또한 같은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겁도 없이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최문성이 조성아와 바람을 피우다가 회사에 찾아온 본처를 밀쳐서 구급차까지 부르게 만든 사건. 이 믿기 힘든 소문은 삽시간에 전 사원에게 퍼졌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던 상간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소식을 들은 상간녀의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몽키 스패너를 들고 기획팀 사무실로 쳐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딨어? 최무생이 개자식이 내 마누라랑 놀아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는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었고 제 남편은 겁에 질려 다른 동료들에게 경찰 좀 불러달라고 고함을 질렀대요. 그 꼬라지가 아주 우스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회사는 정말 쑥대밭처럼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위반, 사내 질서문란, 그리고 폭행 사건 연루로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어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바닥이 좁은데 동정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재취업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저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폰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개박살이 났잖아요. 사실 남편이 잠든 후 1층에 그걸 주우러 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메모리 카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했고 사진 증거도 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 내가 미쳤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렸지만 완전히 문전박대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로 청구했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며 단칼에 이혼했죠.
결혼 한 달 만에 겪은 일이라기엔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참담했습니다. 5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고 더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이어지기 전에 혹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제 일처럼 너무 기뻐서 제 비상금을 털어 사두었던 그 회사의 주식. 이혼 후 기막히게도 그 회사의 초대형 호재가 터졌고 남편의 해고와 더불어 제가 가진 주식창에는 빨간불이 켜지며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높은 수익률을 얻으며 이득을 얻었어요. 그 돈은 마치 그 인간이 저에게 준 고통과 배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은 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나마도 제법 큰 이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이제 저는 꽃길만 걸어가려 합니다.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 테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